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아침 7시 43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이 막 사이좋게 섞여 있죠. 근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분위기는 좋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문제가 됐던 게 S&P 500 지수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약했던 친구. 얘만 상승 전환을 못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어젯밤 상승을 하면서 상승 전환을 일단 신호를 좀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물론 좀 하락한 친구들도 있지만 이 친구들은 이미 상승이 전환된 친구들이고,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하락하기도 했고요.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 긍정적인 마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좀 하락 마감했지만 일찌감치 상승 전환이 돼 있는데 조금 하락 마감하는 거는 그렇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죠. 하여튼 그래서 혼조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좋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가 아니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 상승 전환을 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지만은 이 미국 증시 마감하자마자 구글이 실적 발표했죠. AMD도 실적 발표하고요.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해갖고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나스닥이 시간 외에서 더 오르고 있고 S&P 지수도 시간 외에서 더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AMD는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해가지고 반도체 지수가 조금 하락하고 있긴 있는데요. 근데 반도체 지수 어젯밤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오르고 나서 지금 찔끔 하락하고 있는데 반도체 지수도 뭐 계속해서 상승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증시 상승 전환 돼갖고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여튼 이 눈에 띄는 이벤트는 요거다. 구글 실적하고 AMD 실적 발표됐는데 그런 부분은 다 말씀드렸죠, 그죠? 어젯밤 뭐 짜잘짜잘한 이슈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말씀만 좀 드려보자면요. 미국 증시 개장 전에 하우징 프라이스라고 해갖고 주택 가격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됐거든요. 이 지표들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표들 때문에 이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이건 30년물 선물인데요. 보시다시피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 있죠, 그죠? 이 장중에 이 엄청나게 이 금리가 올랐었다고요. 30년물 선물 보시면 훅 아래쪽으로 빠졌었죠. 이게 미국 증시 개장 전인데 개장 전에 이렇게 빠졌던 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영향 때문이었다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장 초반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시작이 좀 부진했어요. 잠시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시작이 좀 미약했죠. 여기 빨간색 점선이 있죠. 빨간색 점선 아래에서 시작했다라는 건 하락 출발했다라는 의미인데, 대부분 고금리의 부담으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러셀 지수 분위기가 특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회복을 했죠. 이 채권 시장도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 회복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증시는 어제 장중에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주식 시장도 분위기가 같이 좋아졌다.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달러 강세도 좀 완화가 돼 가지고요. 이 유로화 지금 보고 계십니다. 유로화도 미국 증시 개장할 때 처음에는 막 약세,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엄청 심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전환을 하려는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장중에 강달러 고금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마감했다.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한 뒤에 조금 전에 발표된 구글의 긍정적인 실적이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로 이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다 살펴봤고요. 그 중요한 지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금리와 달러를 다시 금리와 달러 하락시킨 중요한 지표가 있긴 있었는데, 졸트 잡 오프닝스입니다. 고용 지표인데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리가 안정이 되고, 지표가 발표된 직후 잠시나마 빅컷 50bp를 인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잠시나마 이 베팅에 등장하긴 했어요. 페드와치에 등장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제가 알기로 그건 사라진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만큼 지표가 좀 부진했다. 이 지표가 부진한 덕분에 금리가 떨어지고, 이 덕분에 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페드 GDP 나우,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다소 하락을 해서 3%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점도 금리가 떨어지는데 한몫했겠죠, 그죠?
2.8만 해도 사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미국 경제가 뭐 다소 둔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냄새가 살살 나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살짝 떨어진 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금리가 다시 좀 이제 떨어진 거는 이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입찰이 호조였다고 합니다. 여기 써 있죠. 네. 국채가가 3일 만에 올랐다. 입찰 호조에 강력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금리가 떨어졌다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가 떨어지는 데는 유가 하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레바논 휴전 기대 WTI 6% 폭락 후 추가 하락이라 돼 있죠. 원자재들이 떨어지면서 금리도 떨어졌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구리값도 갑자기 폭등을 하면서 금리 상승에 또 영향을 좀 준 것 같은데 보이시다시피 장중에 다시 구리 가격이 30분봉인데 이렇게 다시 떨어지면서 이 금리 안정에 또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안정된 것도 어느 정도 금리 안정에 좀 도움을 줬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완전히 상승 전환을 한 것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7년물 어제 국채 입찰이 있었다고요. 4.2515, 4.215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채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어젯밤 이렇게 흐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식이 올랐죠. 다시 채권과 주식이 손잡고 어쨌든 계속해서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이 채권이 올라가면서 30분봉입니다. 채권이 올라가면서 주식시장 지수들이 이렇게 일제히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지금은 어쨌든 이 고금리 부담을 좀 느끼고 있어서 그런지 주식과 채권이 아무튼 한 몸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내용을 다 보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스닥이 역대 최고 마감했다.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경신 써 있죠. 이런 내용들 어젯밤에 있었고요. 하나씩 좀 내용 좀 살펴보자면요. 참 어젯밤에 어제 저녁 영상에서 제가 그걸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4분기 채권 발행 계획이 발표될 줄 알았는데 그게 어젯밤에 발표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오늘 밤이라고 그래요. 오늘 밤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4분기 채권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직 채권은 상승 전환을 한 게 아닌데, 근데 일단 분위기는 채권 발행 계획 보면서 이 채권도 상승 전환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 발행 계획 오늘 밤이라고 합니다. 그거 일단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유럽 증시 잠깐 보시자면 어젯밤 조금 하락 마감했지만 괜찮다. 이 정도는요. 그냥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중국 증시 하락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일단 유럽 증시는 좀 하락 마감했지만은 일단 아직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거는 이제 유럽 증시 이제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독일 지수 ETF죠. 보시다시피 이 어젯밤 유럽 증시는 좀 하락 마감했을지 모르나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서 시간 외에서 유럽 증시도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쨌든 어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잘 올라가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젯밤 있었던 일들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해보자면은 상승 전환 굳히기, 그죠? 상승 전환 굳히기. 지난 언제였죠? 10월 25일 금요일 날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갑자기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매도 세력을, 그죠? 지난번 여기 고금리 부담으로 인한 강한 매도세를 상쇄시켰고요. 이 급등으로 인해서 피곤했는지 옆으로 빌빌빌빌 기어가다가 지켜야 될 자리 다 지키고 어젯밤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 상승 굳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잘 올라가고 있다. 다만 상승 탄력이 정말 더럽죠. 상승 탄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느리지만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잘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가 사실 조금 좀 약합니다. 고금리 부담 그런 걸로 인해서 장 초반에 좀 약했는데, 근데 어쨌든 S&P 지수도 보시다시피 진한 오렌지색 선, 이게 이제 일봉에서 5일선이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자리를 어젯밤에 안착하는 모습을 그래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의 확인은 좀 더 필요하긴 한데 이 정도면 그냥 상승 전환 확인했다. 네, 이미 상승 전환했다라고 이야기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 전환했다. S&P도 상승 전환했다라고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뭐 다 같이 좋은 모습이다. 러셀 지수도 뭐 물론 이제 머리 위쪽에 11선이란 저항이 지나가서 좀 상승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분명히 어쨌든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은 없다. 금리가 안정되면서 러셀 지수도 상승하면서 어쨌든 이 주요 지수들이 다 이제 하락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반도체 지수 이런 거 보시면 반도체 지수 2% 넘게 올랐죠. 예, 상승 굳히기 들어가는 거예요. AMD가 부진한 실적 발표해서 시간외에서 1% 정도 지수가 좀 빠지는 것 같긴 하던데 여기서 1% 빠져봐야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지수는 그래서 꾸역꾸역 해가지고 이 121선, 일봉에서 121선을 결과적으로 넘어가는 흐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좀 좋을 모양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가장 약했던 이 반도체 지수마저 ASML 쇼크를 거의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잘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도 안정이 되고 있다고요. 물론 장 초반엔 불안했을지 모르나 변동성 지수도 안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안정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상승 탄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약간 걱정이 되긴 했으나 엔비디아도 상승 마감하면서 긍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뭐 애플하고 저기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강하죠. 애플도 강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강합니다. 지금 그래서 위험 신호들이 그나마 있었던 경계 신호, 위험 신호들이 다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인 거는 어젯밤 이거 지금 보시는 건 10년물 국채 일봉입니다. 어젯밤 국채 시장이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확인이 더 필요해요. 이 국채 시장의 바닥을 그러니까 금리의 고점과 달러의 고점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전환 이야기를 하려면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데 심증상은 그래요. 심증상은 그래도 금리 인하기인데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채권 바닥 그러니까 금리의 고점이 나왔겠지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쯤 했으면요. 이쯤 했으면 심증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일단 뭐 반등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긴 하고 다만 아직 전환된 건 아니라고요. 그냥 30년물 선물 보고 계신데 쭉쭉쭉쭉 그냥 아직 의미 있는 의미 있는 매수세 전환을 하고 싶은 그런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합니다. 심증상 전환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30년물 지금 선물 일봉을 보고 계신데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차트도 좀 비슷했고요. 이런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약간 언더슈팅식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하나는 여기서 이제 투매가 나왔다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그냥 조용히 올라가느냐. 어쨌든 일단 위쪽으로 일단 방향성을 일단 좋게 보는데 어떤 패턴으로 갈 거냐, 투매가 나왔다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그냥 올라갈 거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좀 고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싶은데, 근데 삼성전자 보시면 어땠죠? 삼성전자 같은 거 보시면 지난 2거래일 동안 지금 보시는 건 30분봉이고요. 지난 2거래일 동안 거의 V자형 반등의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죠.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채권 시장도 이렇게 좀 투매가 이렇게 이어지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냥 이제 적당히 이쯤에서 그냥 위로 차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채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정도 빠질만치 빠지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좀 나와야, 매수세를 좀 확인한 뒤에야 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다만 확인은 필요하다 이거죠. 심증은 그런데 구리 가격은 뭐 그냥 계속해서 혼조해가지고 뭐 제가 뭐 이야기를 못 하겠고요. 국제유가는 뭐 계속해서 그냥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67달러 얼마인데 65달러 붕괴되면은 좀 주식시장에 또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은 그냥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67달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그죠? 네.
하여튼 유가 하락 전환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습니다. 금값은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금값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AMD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라고 하나, 어차피 AMD가 잘 안 나가는 회사였던 거는 우리가 알고 있긴 하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특별히 AMD 실적이 부진한 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구글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일단 한국 증시가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국 증시는 이미 어제 다 이미 상승 전환, 이미 며칠 전에 상승 전환 했고, 상승 전환 굳히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이라서,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젯밤 금리도 조금 안정됐고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눌림시 매수가 이제 정석적인 전략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